나마스테, 비움요가 살롱입니다. 오늘은 임산부 요가 이론과 실제에 관한 영상이에요. 어떻게 시퀀스를 구성하는지, 그 구성의 기본 원칙이나 뼈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런 기본 원칙은 이미 요가 강사님이시라면 알고 계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신체 균형을 유지시키고 한쪽 방향 후에는 반대쪽을 꼭 함께 수행해준다는 균형의 원칙, 그리고 호흡에 맞추어 움직임을 잘 조절해야 한다는 호흡과 움직임의 통합 원칙, 과도한 스트레칭을 피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불편함을 느낄 땐 즉시 중단할 수 있게끔 해주는 안전한 범위 내에서 하는 원칙, 시퀀스 사이사이에 충분한 휴식 시간을 포함하고 긴장 완화를 위한 송장 자세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휴식과 회복 원칙이에요. 수업 구조와 진행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데, 이것 역시 일반 그룹 요가 시퀀스를 짜는 것과 다를 것이 딱히 없어요. 하지만 한 번 더 짚어드리고 가볼게요. 진행성. 일단 간단한 자세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져야 하고요. 포지션 변경에 자연스러운 연결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앉아서 시작을 하고 기어가는 모양으로 갔다가 무릎 서기로 갔다가 서서 하는 자세로 갔다가 다시 앉았다가 누웠다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 한 포지션 안에서 여러 자세들을 조금 하고 그 다음 자연스럽게 그 다음 포지션으로 이어져서 또 자세를 하고, 이렇게 이어지기 편한 순서로 또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에너지 흐름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리고 속도, 아무래도 속도가 좀 빠르면 힘들지만 에너지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속도가 조금 느리게 되면 편안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얼마나 많은 자세들을 제한된 시간 안에 포함했는가에 따라서 속도가 이렇게 달라지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속도를 한번 맞춰보고, 또 강도는 아사나를 얼마나 지속하느냐, 한 자세를 했을 때 오랫동안 유지하느냐, 또는 횟수를 얼마나 반복하느냐. 아무래도 오래 지속하면 조금 힘들 거고 반복된 횟수를 많이 하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때 또 다양한 컨디션의 임산부를 한꺼번에 이제 티칭을 할 수 있어야 하니까, 개인 레슨이 아니라면 어떠한 자세를 했을 때 이 자세를 할 수 없는 컨디션의 임산부를 생각하고, 또는 그것보다 더 한 발 앞서 이 요가 수련에 약간 난이도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수련 기간이 좀 되었거나 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금 더 어려운 자세들 같은 것들로 계속 보완할 수 있게끔 변형 자세를 보유한 채로 수업을 진행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수업 구조의 수업 주제에 따라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를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임산부 요가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면, 또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면 수업 주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임산부들은 체력을 키우러 왔구나, 또는 누구는 임신하고 바뀌어지는 몸 때문에 통증이 있고 긴장이 있고 이래서 통증 완화를 위해서 왔구나, 또는 임신 기간 동안 아기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공간을 많이 확보해 주기 위해서 왔거나, 체형 변화에 대한 거, 또는 출산 힘을 기르기 위해서 왔는지, 순산을 위한 연습을, 유한 연습을 하러 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임산부 육아를 하는 목적,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줄 수 있는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수업 주제에 따라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업 구조는 딱 뼈대를 만드는 거죠. 처음에 한 3등분 정도로 보신다면은 워밍업, 그 다음 중심 자세, 그 다음 휴식,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걸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하셔야 돼요. 중심 자세에서 조금 더 세분화되면 요 구조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또 얘기를 할 건데, 중심 자세, 그리고 워밍업,
이제 워밍업부터 시작해서 준비 자세라고 보고, 그 다음에 기본 자세를 하고, 중간 자세를 하고, 심화 자세를 하고, 쿨다운 안정 자세를 하고, 그 다음 보완 통합 자세를 해주고, 휴식할 수 있는 자세로 들어가게끔 큰 뼈대를 만들어 두고 그 안에 세세하게 또 다시 자세들을 이렇게 배치를 시키시면 돼요. 수업 길이 조정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대를 나눠 놓는 거죠. 저희 요가원에서는 60분 수업을 하는데 보통 뭐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50분 수업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무리 없이. 임산부들은 아무래도 일반 회원들보다는 조금 많이 지쳐하셔서 이제 시간을 조금 짧게 하긴 하는데 저희 요가원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수업을 하고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또는 끝날 때 이럴 때 명상이라든지 휴식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 말고라도 우리가 요가 수업을 구성한다라고 하면 일반 요가도 그렇고요. 또는 뭐 임산부 요가도 똑같이 만약 유튜브에 올릴 거다 그러면 유튜브 영상 올릴 때는 구독자분들이나 어쨌든 시청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시간대가 15분에서 20분 정도인 것 같고 40분 정도까지도 괜찮은데 이 동영상을 틀어놓고 거기에 계속 집중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 20분 정도의 수업을 만든다. 그럼 그 안에서 또 수업 구조가 나오겠죠. 워밍업, 중심, 휴식 이렇게 나누었을 때 어느 것이 중심 자세가 되는 것인지 잘 결정하셔서 어느 정도 해야 워밍업이 되고 휴식은 어느 정도 하셔야지 이렇게 한 뼈대 안에서 20분 안에 모든 걸 할 수 있겠다라는 걸 체계적으로 계획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원데이 클래스도 저희 요가원에 있는데 100분으로 하거든요. 그러면은 1시간 40분 정도 되잖아요. 이건 일반 임산부 요가로만 하기에는 조금 힘들고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이제 함께 진행할 때 그래서 좀 100분이라는 시간 자체가 쭉 이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쪼개어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희 요가원에서는 부부 요가를 하고 있는데 부부 요가 이제 오시면은 OT를 하죠. 뭐 자기소개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시간을 조금 분배를 하고 그 다음에 파트너 요가를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파트너 요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휴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또 마지막 파트에 싱잉볼도 하고 이렇게 그릇처럼 생긴 소리가 나는 명상 도구, 이완 도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체험하거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기랑 함께 태교 명상 같은 것들을 넣어서 보통은 뭐 10분, 50분, 30분 또는 20분 정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중간에 쉬는 시간을 넣기도 하고 해서 좀 길게 수업을 만들어 가기도 해요. 그리고 수업할 때 도구를 사용할 건지 또는 참가하시는 임산부들이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를 잘 고려하셔서 수업을 짜셔야 하는데 이 도구를 사용할 때는 이 도구라는 것이 어떤 수업 자체를 또는 요가 자세 자체를 더 편안하게 해주기도 하고 더 깊게 해주기도 하고 더 안전하게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도구들 임산부 요가에서는 일단 요가 블럭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요가 블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는 자세라든지 또는 서서 하는 자세들에서 이렇게 손이 땅에 닿는 것이 힘들거나 또는 체중이 손목에 너무 많이 과도하게 실리는 것을 조금 빠져나게 무릎으로 이동시켜 주기도 하고 또는 아무래도 임신을 하고 나면 복부 앞쪽에 이제 아기의 자리 공간을 차지하다 보니까 전구를 하실 때 내가 배가 없을 때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자세들을 못하거나 또는 다리 뒤쪽 근육이 타이트하신 분들을 위해서 블럭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지지하기도 하고 그래요. 뭐 그와 비슷하게 벨트라든지 또는 벽을 지지할 수도 있고 의자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요가링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시원하게 풀기도 하고, 홈롤러도 사용하고, 수건 같은 것들을 사용하기도 해요. 벨트 대신에, 또는 마사지볼 대신으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유튜브를 보시면 또 이렇게 수건을 이용한 거라든지, 요가링이라든지, 또는 볼스터 같은 것들을 이용한 요가 시퀀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고 한번 참고해 보시고, 볼스터나 담요 같은 것들도 저는 항상 준비를 하거든요. 딱 3개를 항상 준비를 한다고 하면 요가 블럭, 볼스터, 담요예요. 왜냐면 무릎을 닐링하고 이렇게 바닥에 놓고 있을 때 유연성이 막 생기면서 관절이 불안정성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무릎을 꿇고 바닥에 체중을 놓고 있을 때 불편하다라는 감각을 많이 내거든요. 그럴 때 이 담요를 무릎 아래 깔고, 또는 사바아사나 할 때 옆으로 돌아 누우니까 이제 머리가 많이 과도하게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베개처럼 사용한다든지, 또는 임산부들은 대체적으로 몸에 열이 많아서 춥다라고 느끼시진 않지만 어쨌든 계절적인 요인이나 여러 가지 등으로 인해서 이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온을 위해서 담요를 사용하기도 하고, 볼스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사바아사나 옆으로 돌아 놓으실 때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고, 또는 볼스터를 이용한 편안한 아사나를 이렇게 넣어서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게끔 시퀀스 자체를 볼스터 시퀀스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좀 편안함이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들을 이렇게 알려드려 봤고, 그 다음에는 참가자 요구에 따른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 레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사용이 될 것이지만, 저희 요가는 대그룹 수업으로는 임산부 수업을 잘 하지는 않고, 이런 건 원데이 클래스로 진행을 하고, 주로 4대1이나 아니면 개인 레슨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소그룹 수업을 하면 그래도 내가 그 폭을 변형 자세를 포함해서 어떤 산모에게는 이렇게 좀 맞출 수, 커스터마이징 해줄 수 있고, 이렇게 변형 자세를 보유해서 할 수는 있거든요. 참가자의 요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참가하시는 임산부의 임신 전에 요가를 해봤는지, 또는 요가는 해보지 않았는데 운동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운동의 강도가 얼마나 강한 것이었는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초중급자 수련자다 이렇게 좀 나누기도 하면 시퀀스를 짤 때 이 자세의 난이도를 조금 나눌 수 있을 거고, 또는 그런 운동 겸 유무와 달리 또 선호하시는 요가의 난이도도 있으실 거고, 또 누군가는 나는 체중 조절을 위해서 왔어요, 또는 당뇨 예방을 위해서 왔어요, 또는 태교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출산을 준비하기 위해서 막달에 따로 이렇게 막달 요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나는 임산부 친구를 만들고 싶어요 하시면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이렇게 아기와 깊이 교감하면서 조금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이제 힐링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참가자들의 요구를 잘 살펴보면 그 분들이 원하는 것들, 요가를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에 따른 우리는 무엇을 줄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시고 수업을 짜는데 크게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우리가 다양한 요가 스타일들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데, 풍부한 수업을 제공할 수 있겠죠. 매일 똑같은 스타일을 한다기보다는 하타 형태의 수업도 해보고, 또는 빈야사 형태의 수업도 해보고, 그래서 유연성도 길러보고, 근력도 강화시켜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요가 스타일을 통합하셔서 수업을 진행해 보시면 아주 풍부한 수업이 되실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가 구성, 그러니까 그 뼈대를 만드는 시퀀스 설계하는 방법인데요. 요가를 시퀀스를 짜고 수업을 진행하시는 선생님들에게서는 이 큰 뼈대는 익숙하실 건데, 임산부 요가에서는 이 뼈대 안에서 어떻게 자세를 이렇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 일단 처음은 시작과 명상으로 시작을 해요. 이 목표는 어쨌든 마음의 조금 안정,
바깥에서부터 이미 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외부 자극에 대한 감각을 좀 둔화시켜서 태화랑 좀 연결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앉거나 또는 뭐 아기 자세를 한다거나 어떤 경우는 누워서 하실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서서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심호 호흡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기랑 연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거나 또는 가볍게 이렇게 흔들흔들 하면서도 몸의 긴장을 풀 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대개는 이제 손을 아가에게 얹은다거나 또는 뭐 엄마가 산손을 가슴에 같이 얹은다거나 호흡을 하시면서 엄마 호흡과 아기 호흡 또는 그 호흡 소리에 조금 집중하면서 엄마 호흡과 아기 호흡이 하나가 되는 그런 순간들에 조금 주의를 기울이게 해보거든요. 그러면 막 바깥에서 부산하게 지내시던 것들을 딱 그 순간에 온전히 아기하고 본인에게 엄마하고 아기하고 함께 하는 그 순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끔 해드려요. 그래서 그때 교감할 수 있는 어떤 언어들을 많이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워밍업, 준비 자세에 들어가는데 워밍업은 몸을 부드럽게 준비시켜주고 유연성을 증가시켜주고 부상의 위험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것들 많이 하게 되고 이 주로 하는 것들은 임산부 요가에서 중심 자세들은 골반 열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지만 이 준비 자세에서는 부차적으로 임신을 하게 되면 체형 변화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목이라든지 어깨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불편해지는데 그런 것들을 풀고 간다든지 또는 골반의 긴장을 좀 풀기 위해서 소고양이 자세 같은 것도 골반 틸트 같은 것들로 시작해서 척추도 깨우게 되고 이렇게 지나가고요. 기본 자세로 들어가면 이제 어떠한 큰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그 개방을 시키고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래서 신체를 정렬시킬 건지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서 테이블 포즈에서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어깨를 풀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그 뒤에 이제 만약에 오늘 주제는 어깨다 아니면 오늘 주제는 골반이다. 골반을 확장하는 자세다. 이런 것들이면 테이블 포즈에서 뭐 다리를 열어서 또는 이렇게 골반을 돌린다든지 또는 테이블 포즈에서 다리를 들어서 다리를 돌린다든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개방성과 안정성을 가지고서 자세를 해보고 또는 이렇게 신체 정렬을 맞추어서 해야지 그 다음 자세를 이렇게 빌드업 해나가기 쉬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는 중간 자세 같은 경우는 이제 슬슬 심화 자세 피크 포즈로 가기 전에 빌드업을 더 이제 하게 되는데 신체 정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고 몸을 충분히 부드럽게 하고 신체 정렬하고 개방성이나 안정성에 대한 여러 자세들을 조금 더 익혔다면 그 다음에 그걸 조금 더 강화해서 뭐 또는 이렇게 빈야사 형태의 가벼운 형태를 이어간다든지 일어서 서서 하는 자세들을 조금 이렇게 플로우로 이렇게 이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목표는 근력 강화나 유연성 증가시키는 것에 두시고 예를 들자면 수리야 나무스카라 태양 경배 자세를 좀 변형한 형태로 한다든지 또는 닐링할 수 있는 중간 선 자세 있잖아요. 안자네이아 자세라든지 뭐 파리가 자세라든지 빗장 자세 같은 것들로 인해서 조금 더 이렇게 서서 하는 자세들 또는 서서 하는 자세들을 가기 전에 이렇게 끌어올리는 자세들 조금 더 강도 있는 자세로 올라가는 거겠죠. 그리고 나면 심화 자세로 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깊은 스트레칭이나 또는 강화를 목표로 두고 하는데 뭐 전사 자세 같은 것들, 삼각 자세, 나무 자세, 그러니까 비라바드라사나, 트리코나사나, 브릭시아사나 이런 것들로 좀 더 깊은 자세를 유도하셔서 피크 자세를 하고 나면 이제 조금 안정될 수 있게 쿨다운 자세로 들어가는데 목표하는 자세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서서 하는 자세들은 그 앞전 했던 자세들보다 안정적이고 휴식을 할 수 있는 자세들로 모으는데 이렇게 서서 쭉 자세를 하고 나면 이제 좀 차분하게 무게중심을 아래로 낮춰서 앉아가지고 골반을 여는 그러니까 고관절을 외회전시키는 자세들 그리고 앞으로 전굴하는 자세들을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이 바타코나사나
흔하게는 나비 자세로 알고 있고 구도 수성공 자세 같은 것들 또는 말라아사나 발을 벌려서 쪼그려는 자세 같은 것들을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쿨다운 하게 되면 오늘 큰 주제 안에서 오늘 약간 가슴을 열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오그라드는 어깨, 이렇게 말리는 어깨 등 이런 것들을 주제를 가지고서 계속 오픈하는 자세를 했다면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자세를 한다거나 또는 계속해서 고관절을 열고 보통 임산부 요가들은 고관절을 열고 외회전시키는 자세들을 많이 하거든요. 확장성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그 반대의 자세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목표는 열심히 이제 진취적으로 자세를 취하고 그리고 그런 또는 좀 편안하게 휴식하고 이런 것들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것이 목표거든요. 그래서 앞전에 이렇게 했던 자세들을 바라봤을 때 주로 세트 반다사나 다리 자세 같은 것들 또는 낙타 자세 이렇게 등을 젖히는 자세 같은 것들 그래서 골반 앞쪽 면을 펴주는 자세라든지 약간 신전 자세겠죠. 그래서 고관절을 내외전 시키거나 등을 젖히는 후구 자세들 같은 것들이 보통 주로 보완이나 통합 자세에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잘 살펴보셔서 내가 수업 주제를 무엇으로 정했느냐 전체적인 아사나의 구성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니까 보완을 해서 조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여기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휴식 자세로 들어가셔서 이제 엄마가 아기랑 깊이 휴식하면서 온전히 회복하고 태아와 아주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두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해피 베이비 포즈를 일단 조금 가볍게 하고 그 다음에 사바아산 할 때 주로 왼쪽으로 돌아 누워서 하는 자세들을 놓고 사바아산을 하기 전에 뭐 명상을 한다든지 호흡 연습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도 들어가는데 저는 주로 이렇게 누워서 휴식을 하시게 되면 호흡 먼저 유도해 드리면서 태아와 깊게 연결을 시켜드리고 완전히 휴식을 할 수 있게끔 조용히 놓아드리거나 또는 그러한 시간에 태교 동화 같은 거를 많이 읽어드리거든요. 그렇게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태교 명상까지도 이어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수업을 이어가실 때는 꼭 안전수칙과 지침을 두는 것이 필요한데 이 안전을 유지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떤 자세를 할 때 이것이 힘들면 이렇게 바꿔서 해보세요. 테이블 포즈를 하는데 손목을 좀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면 뭐 주먹을 쥐고 해보시라든지 또는 손바닥 아래 약간 지지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한다든지 해서 변형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를 해주시고 또 산모님이 직접적으로 느끼시는 본인의 몸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게끔 쉬어가거나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꼭 강조를 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맞춤형으로 시퀀스를 설계해야 된다는 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개인 레슨 할 때는 당연한 거고 그룹 수업이나 또는 대그룹 수업까지도 역량에 맞게끔 임산부에게 맞추어진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맞추어진 것들을 조금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산부 필요에 맞춘 시퀀스는 이제 개인 신체 상태라든지 개개인마다 산모님들이 다 다른 몸 상태를 가지고 계시겠죠. 또는 그 임신 분기별마다 조금 필요로 하는 시퀀스들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설계를 하셔야 되는데 뭐 예를 들자면 임신 초기에는 피로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조금 휴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유도할 수 있는 거,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설계를 하고 또는 진행 상황에 따른 조정도 하는데 임산부 그 참가하시는 분들이 요가 경험이 있는지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나 그 요가를 했을 때 그러니까 초중급자 또는 흉년자 이런 진행 상황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시는 거예요. 난이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거고 또는 이제
의료적인 조언에 따른 조정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의사 선생님 권고에 따른 요가 자세들을 조정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치질이 있어요. 그러면 치질이 있다고 해서 뭐 요가를 딱 그만두시오 하진 않고, 치질이 있으니 조금 더 골반 접근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운동을 해보세요 라는 지시가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치질이 있다면 골반 아래쪽에 압력이 너무 강하게 쏠리지 않도록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라아사나 같이 이렇게 쪼그려 앉는 자세 같은 걸 하게 되면 이 엉덩이 아래에 담요든 블럭이든 무언가를 조금 받쳐서 압력을 조정해주고, 너무 오랫동안 서서 하는 자세들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하시고, 다리를 양쪽으로 벌려서 하는 자세들, 특히나 그런 것들을 하실 때, 만약에 전사 자세 2 같은 거 하면 다리를 벌린 상태로 이렇게 오래 버티잖아요. 그때 이제 골반 아래쪽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하중을 견뎌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골반 압력이 조금 들어오는데 쪼그라지면 더 많이 누르게 되니까, 그런 압력을 좀 조절하셔서 맞춤형으로 시퀀스를 설계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피드백을 충분히 수집을 하셔서 그것을 수업 중에 당연히 반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피드백을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기 전에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산모님께서 오셨으면 임산부 요가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뭐 임산부 요가를 하면 어떤 게 좋아질 것 같아요?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임산부 요가 하면은 뭐 출산 때 조금 편하다고 해서요.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출산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 근데 임신하고 나니까 자꾸 살이 쪄서요. 또는 임신하고 나니까 너무 허리가 아파서요. 뭐 이런 식의 임산부 찾아오시는 분들의 목표나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구성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 수업 후에 피드백을 통해서 수업 내용을 좀 개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한번 해보니까 어떤 특정 자세에서 불편함을 느끼더라.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자세들로 제공을 해드린다거나, 난이도 같은 것들을 당연히 대체를 해드릴 거고, 맞춰드릴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언제나 이제 임산부 참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구조라든지 내용들은 수정을 해 나가셔야 돼요. 수업을 짜 나가는데 필요로 하는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정말 제일 앞쪽으로 차라리 처음 동영상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임산부 요가라고 할 때 하나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임산부 요가를 하러 오시는 분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그분들의 몸, 마음 상태를 잘 살펴보시면, 이런 몸 상태, 이런 마음의 상태구나. 임산부에 대해서 일단 잘 아셔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목표로 두고 오셔서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시는구나. 여기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이러한 것들이구나 라는 걸 명확하게 하시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 나가시다 보면 수업 구조는 아주 자연스럽게, 보통 대부분 요가 선생님들께서 처음 시작한 선생님들께서 힘들어 하시는 게 요가 구조를 짜는 걸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시퀀스 짜는 것들을. 근데 그런 목표를 뚜렷하게 두시면, 나는 누구를 상대로 하겠다. 임산부들은 이러한 특징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난이도는 어느 정도를 해서 이 뼈대를 가지고 이런 형태로 해서 쭈쭈쭈 워밍업, 중심 자세, 그 다음 이제 쿨다운까지 해서 숨을 짜겠다. 여기에 또 요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능력치들을 가지고 계시면 아주 좋은 임산부 수업을 만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마스테. 감사합니다.